이번엔 심각한 이야기 또 할게요. 겁나 심각해요.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안이 대충 나와서 저게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부터 무슨 뭐 재정 전략회의네 뭐네 해가지고 갈 때마다 떠들었던 게 문재인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나라 재정이 거덜났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죠. 이재명 대표도 목포 가서 연설할 때 그런 내용을 해요. 전 세계가 국채 비율이 120%가 넘을 때 한국은 이제 51%다. 저런 말 할 수 없는 거거든. 네. 한국은 가장 예산을 적게 쓰고 가장 선방한 나라고 가장 경제 발전 잘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최근에 내놓은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지금 발표가 됐어요. 세부 항목은 안 나왔지만 이걸 국회에다 던지겠다는 거거든. 근데 사실 저 예산안이 3%도 안 바뀌어요. 저것대로 대부분 통과됩니다. 예산안 자체가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그랬냐. 문재인 정부 때 연 8.7%씩 올렸던 예산을 내년엔 2.8%만 올린다. 요게 이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건전재정 돈 안 쓴다 이건데 조선일보를 거의 양아치 쓰레기급이라고 말하는 게 문재인 정부를 까는 용도로 마치 윤석열 정권이 예산을 건전재정하는 것처럼 같은 뉘앙스잖아요. 뭔가 알뜰하게 잘하고 네. 있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보세요. 예산 총지출 증가율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작년에 집권했죠. 올해 예산은 윤석열 정권이 짠 거예요. 예. 내년 예산을 지금 국회에서 심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물가 상승률로 따지면 마이너스예요. 2.8%. 지금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방송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년 예산안은 사실상 마이너스다. 저게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쭉 한번 볼게요. 내년 분야별 총 지출 나옵니다. 보건복지 고용에다 올린다라고 하는데 아직 세부 항목은 안 나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저거는 눈 가리고 아웅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건복지 고용에. 많이 올렸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편복지는 줄일 거예요. 예. 지금 여기다가 그런 것도 나오잖아. 그 지역화폐. 모조리 깎는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역화폐 제로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보건, 고용, 복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7.5% 올린다 그랬잖아요. 저거 다 저렇게 묶으면 안 되지. 아니 나중에 예. 진짜로 봐야 될 건 R&D예요. 맨 마지막에 R&D. 제일 중요한 걸 깎아버려. 16.6%로. 자, 저건 이따가 따로 이야기하고요. 더 재밌는 게 새만금 SOC 예산을 5천억을 삭감합니다. 결국 보복성이죠. 야, 새만금 니들 맛 좀 봐라라고. 왜냐면 새만금 사업이라는 게 바다를 다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네. 새로운 국책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라북도 소관이 되면 5천억 깎아버려요. 근데 이게 새만금 사업 자체가 사실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이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건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기술이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메꿔서 어떤 용도로 쓸 건가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잼버리 때 난리가 난 이유도 똑같은 간척지에서 했는데 일본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여기서만 문제가 생겼냐. 일본의 간척지는 공업 용지로 사용할 거라고 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간척을 했기 때문에 흙을 엄청 높게 쌓았어요. 배수로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다른 일이 생겨도 크게 이제 물 피해가 없었는데 그 새만금은 처음에는 이게 농지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척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수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어떤 행사를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깎아도 전북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새만금을 농지로 활용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농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농지로 쓸 건지 공업 용지로 쓸 건지 안 그러면은 주거 용지로 쓸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비전이 없다 보니까 근데 계속 이런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긴 거죠. 한데 만약에 잼버리가 없었어도 이런 식으로 80%씩 삭감을 했을까를 그럴 생각해 일은 보면 없죠. 예, 그럴 그건 또 일은 아니라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윤석열이
전라남도하고 광주를 전북과 갈라치기 하는 과정에서 잼버리네 뭐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쇼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전라북도랑 대립을 하니까 보복성 예산이 분명히 네. 포함된 거고 5천원 깎은 거고요. 핵심은 이번 핵심 중에 진짜 핵심은 R&D 예산 깎은 거죠. R&D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의 약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연구 개발이란 뜻이에요. 어떤 정권에서도 R&D 예산을 깎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IMF 때도 선진국이 가는 과정에 이 R&D 예산은 달리 말하면 대기업 지원 예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R&D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개발로 뭔가 성과물이 나오면 그게 각 기업들한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수출 수입에 대한 예산도 정부로부터 지원 예산에 받지만 R&D로 받는 혜택이 제일 커요. 예. 근데 이거를 16%를 깎아버렸어. 그냥 개 미친 놈들인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없다 이겁니다. 어. 말로는 뭐 우주항공청 만든다, 무슨 반도체 산업 육성한다, 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뒤로는 R&D 예산 이렇게 깎아버리면 지금 과학자들 발목을 자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기연, 항우연 예산 23% 삭감. 화학연, 과기정연 28% 삭감.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도 약 10% 삭감한 통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카이스트 서울대 학생들 뿔났다. R&D 예산 삭감 반대. 성명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R&D 예산 비율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초과학 부분, 기초과학 자연과학 부분에 대한 연구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R&D 예산 전체를 줄여버리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것이 그 자연과학 분야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도 좀 부족한데. 그 자연과학, 기초과학 이런 쪽이 사실 돈을 장기간 투자를 하지만 빨리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팍 깎아도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돈을 많이 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학이나 이런 데서 왜 난리가 나냐면 대학원생 월급 등의 보조도 여기서 충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다 안 돼버리면 아이들이 또 진학하는데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우주 연구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 탐사,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나, 그러니까 저 외계 행성을 찾는 그런 거대 그 우주 망원경 개발 프로젝트나 이런데 우리나라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R&D 예산을 이 정도로 깎아버리면은 그 지분율이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아, 무슨 말끝마다 과학 이야기하는 놈이 이런 짓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에 기반해서 뭐든지 근데, 결론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천공이 또 최근에 비슷한 말을 했어. 나 환장하겠네. 대한민국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신정국가야? 영상의 제목이 과학기술 인력 부족 문제. 저는 천공이 왜 저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말이 과학자를 안 뽑아요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서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거 읽어보면 벌써 과학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할 필요 없다. 그렇죠. 연구 개발 R&D 할 필요 없고 외국에서 기술이 들어오면 그거 읽어보면 우리 과학이 된다는 거야. 아니 저 새끼만 등장하면 방송이 저질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연설하거나 뭐 수석회의에서 이야기할 때 드는 느낌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드는 그 답답한 느낌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는 건가? 이건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그러면은 천공 논리대로면 이 특허 개념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아 반박하지 마. 입 아프게 저땅 거지 발사기 같은 새끼를 반박을 하고 있어. 좀 너무- 냄새가 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대로 또 굴러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희한하단 R&D나 기초과학에 아니,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천공이가 우리가 말리면 있잖아. 다음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못 했기 때문에 내가 말리는 거야. 봐봐.
들어올 세금이 90조, 91조가 적자예요. 이미 지금까지. 근데 세금이 적게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경제가 안 좋고 부자 감세를 했어. 경제도 안 좋고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돼. 경제가 안 좋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반중국 깃발 들면서 사실 그 측면까지 있잖아요. 네. 그 세수가 지금 적자가 90조가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재정 수지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한데, 그러면은 이런 그 재정 적자가 나아질 기미가 앞으로는 있느냐? 2024년, 2025년 날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그럴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외교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적대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적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도 부족한 판에 있던 시장을 지금 발로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안전하고 튼튼하냐? 아리백. 이거 그렇지. 2025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관세 엄청 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그 어디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걱정이다. 그 전부 다 우리가 팔고 있는 것들이 무슨 뭐 천연 광물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첨단 과학 기술 상품들이고 공산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되는 러시아, 중국, 유럽처럼 어느 정도 경제 문화적 수준이 되는 나라들의 수출을 하는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으로 그러면 어디다 팔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기승전 뭐? 탄핵이요. 빨리 바꿔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급해. 여러분 우리 새날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 위해서 내가 핵심 한 줄만 요약해 드리면,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세금이 줄어들고 경제가 나쁘니까 더 줄어들어서 쓸 세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은 누구한테 걷어야 된다? 국민한테 걷는 거지만 사실은 돈 많은 사람한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저 포함해가지고 지 주위엔 다 부자야. 김건희 현찰만 60억 갖고 있어요. 그게 협찬금인지 주가 조작금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세수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정부 탓을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OECD 국가 중에 돈을 제일 적게 써서.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파탄냈다고 해. 그러면 이직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래? 재정이 파탄난 거야? 국간이 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한테 우리 예산을 적게 쓰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바로 건전재정이란 말이야. 건전재정이란 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악마의 언어예요. 재정이 건전해선 돼? 근데 이 재정 건전성을 이게 확보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를 늘렸다고 지금 굉장히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웃긴 것도 그 기초생활급여가 13%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꼭 이 정부가 신경 써서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원래 문재인 정부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제 뭐 돌봄 서비스도 뭐 강화한다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이 중간에 껴가지고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돈은 중간 민간 업체에다만 쓸 수 있는 상황을, 그런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윤석열이 돈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가를 모르는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 어제 그 회로 그 구내식당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게 3,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저 정도가 3,000원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봐. 왜냐하면 그걸 3,000원을 먹기 위해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검찰 시절에서도 시작해서 남의 돈으로 밥 먹고 다니면서 언제 한번 자기가 결제를 해봤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실질 물가를 모른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오늘 한덕수가 국회에서 질을 할 때 대답한 게 있어요. 한덕수 총리님, 택시 기본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1,000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얼마나 힘들고 최저임금이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게 네.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이 방송 뭐지 하고 들어오신 어르신, 건전재정이란 말은요, 가진 자 기득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쓰는 말이에요. 국가가 왜 존재하냐고요. 그 어르신은 윤석을 지지하면서 쥐뿔도 없으시잖아요. 국민연금도 안 내셨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의 표 하나가 어르신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는 정말 평범한 자녀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과학 하면서 과학을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고 있는 저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탄핵 어떻게 아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떤 정권이 단 한 가지도 잘하는 게 없는 정권이 있어요. 탄핵 가지고는 화가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 전체적인 방송의 주제는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이. 국정농단 했던 머지 않았던 몇 년 전에 사건 하나가 기억나실 거예요. 최순실이 박근혜의 권한을 자기가 다 가져갔다는 게 국정농단이에요. 권력이 집중됐다 이거지. 법에 정해진 권력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때보다 최소 수치적으로 보면은 50배, 100배 더 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탄핵시켜야 됩니다. 용기를 냅시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더 이상 어떻게 견디란 말이에요? 오늘 방송 마칠게요. 자, 레오맘님, 은실님까지 감사드리고 새날은 이따가 8시 반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옵니다. 그때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